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안철수 의원 측도 셈이 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안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연대를 끝까지 거부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아니다, 연대는 없다고 화들짝 논란은 수습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정확히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안철수 의원 측도 무조건적인 평행선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 한정혜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한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 연대에 대한 공감대를 약간이나마 확인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노웅래 사무총장이 새누리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게 된다면 마지막에 화학적 연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안 의원 측이죠.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 민주당의 노력과 혁신을 전제로 그냥 나홀로 가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지를 뒀고요. 네. 윤여준 새정치의장 또한 나중에 연대는 없다고 수습하는 듯 말은 했지만 이른바 딜레마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좀 여지를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 좀 입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좀 풍기는데요. 사전에 이렇게 좀 얘기가 됐던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전혀 지금 새정치신당하고 연대와 관련된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입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설민심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4박 5일 동안 세배도 드리고 민심 경청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정치 또는 정치 혁신 이런 걸 위해서 경쟁하는 거 좋다. 그 정치가 어쨌든 달라져야 하니까. 그런데 그 끝없는 경쟁을 하다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마라.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더 확장시키는 결과로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 저희한테만 그런 얘기들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청취한 민심 중에는 뭐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까?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왜냐하면 우리 당은 아예 이제 지금 명확하게 안철수 그러니까 새정치신당과는 경쟁적 동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 국가기관의 개선에 대한 불법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또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이런 것에서는 동지적 관계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예. 새정치 또는 정치 혁신과 관련해서는 경쟁하는 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래 그거 좋다 좋은데 그렇게 경쟁하다가 혹시 새정치의 경쟁이 오히려 경쟁의 대상이었던 구태 정치를 더 확장시키는 결과로서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곧 선거가 있는데 경쟁해서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건 이제 정치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었는데 자신감 가지고 제 역할을 해라.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당 내부도 일치 단결을 해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새정치를 위한 경쟁에 앞서고 자신감 가지고 제 역할을 하고 새누리당을 이겨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예. 그리고 가장 저희가 걱정스럽게 많이 들었던 것은 지금 이제 한 1년을 지나 보니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많이 커지셨어요. 그래도 신뢰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일정 부분 좀 기대를 하셨던 국민들께서 한 1년이 지났는데 공약을 뭐 거의 대부분을 공약 개선이라는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파기를 한 것에 가까워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이 아주 많이 크니까 민주당이 수권 정당답게 제 역할을 좀 다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걸로 좀 대표되는 이른바 김한길표 혁신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네.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없었다 이런 반발도 있었긴 했는데요. 네. 혁신안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주요 내용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여해서 이권을 챙기거나 또는 이권을 챙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피성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대가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대가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탁이라든지 하는 것에 관련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제재를 가하게끔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던. 예. 예, 그게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다 공약으로 했었었는데 실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는데 원래 했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약화된 후퇴된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전히 계류 중인데 저희가 대안으로 김영주 의원님 안, 이상민 의원님 안, 강화된 안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담는 것, 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예. 지금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주민 소환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소환이 가능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또 집어넣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아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내리기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 부분을 강화시키고 윤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해서 독립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제대로 된 제재가 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출판기념회가 예. 전혀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한 출판기념회를 하고 얼마를 받는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출판기념회의 그 회계와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부의금 같은 경우에 축의금 부의금이 지금 기초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뭐 5만 원 이상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제를 아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제재가 없어서 이런 것들도 그 기초의원과 동일하게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좀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세비 인상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국회의원들 자기들 그 세비를 자기들이 인상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느냐 예. 이런 말씀 많으시고 해서 세비를 완전히 100% 그 외부 인사로 꾸려진 세비심사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또는 뭐 그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런 혁신안이라는 게 안철수 신당 의식해서 선거 앞두고 경쟁적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안은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시면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 정치혁신 실행위원회라고 해서 작년에 김한길 당대표 출범하시면서 혁신실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왔었고 논의를 해왔는데요. 예. 작년에 이것들을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6월부터 해서 사실은 그 국가기관이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당력을 좀 총력으로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논의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이고 결과를 빨리 발표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특검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의 시기와 방법만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청와대에 계속 이것을 받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이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뭐 의원들 입장 보면은 이게 충분히 논의가 네네. 되지 않았다 이런 반론도 있었고 너무 약하다. 네. 그리고 예. 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내일 의총 다시 열어서 논의하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예, 내일 저희 오후 1시 반에 다시 의총 통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약하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일정 부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거, 저희가 당내에서, 크게 보면 3군데 정도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 방지와 관련된 것을 논의의 구조를 가져갔었습니다. 혁신실행위원회,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전략홍보본부, 이렇게 3파트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것과 관련한 토론회 간담회들을 계속적으로 그 각 파트에서 실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알고는 계셨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우리로 보면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더 내려놔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국회의원이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를 하려면 오히려 그 권한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데, 저희가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시각, 국민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 이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안을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논의를 충분히 하고요. 예. 설득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것이 이 안대로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합법화하는 법안화하는 과정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혁신안을 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그 의원 측에서는 뭐 연대나 이걸 논의하려면 혁신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 네. 민주당의 혁신안 발표 뭐 진작부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그런 안철수 의원 측의 그런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 또는 뭐 새정치신당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기보다 국민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이 정치권을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태동한 것이 그 안철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권은 어떤 방식인지 국민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국민의 요구에 응답을 저희가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내놓은 안은 저희가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 국회의원 특권 방지와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 되고요. 예. 이제 앞으로 정치제도 혁신안, 그리고 정당 그 개혁과 관련된 혁신안, 이렇게 해서 2차, 3차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2월 임시국회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쟁점 어떤 건지요? 저희가 집중하는 쟁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그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예.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민심 투어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셨어요. 두 가지였었는데 그 AI 조류 독감과 관련한 것하고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것. 지금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 없다고 하지만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악용을 해서 쓸지 모르지 않느냐. 그 불안감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그 대책 마련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AI 마찬가지죠. 지금 방지 대책, 방역 대책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전북에서 그 조류독감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그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철새일 가능성이 있다, 원인이. 철새라고 하면은 방역의 체계라든지 방역의 방식 자체가 지금 기존 해왔던 것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 철새들을 헬리콥터 동원해서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전국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초동 대응이 미흡한 것. 또 문제이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피해를 당한 농가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들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여수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 문제,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주요하게 다뤄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초연금 관련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되고요. 또 가장 이제 핵심 중에 또 이것도 핵심이죠. 정치개혁특위죠. 우리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인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결국은 정당공천이라고는 하지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권한 내려놓자라고 약속했으니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것을 이제 2월 28일까지로 정치개혁 특위를 연장하기로 되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합의했었던 국정원 개혁 특위에 따라서 지금 2월까지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위 활동 병행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라든지 국정원 등 이런 그 경찰 또는 국방부의 그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도 그 법안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들은 입법화 과정 거쳐서 2월 국회에서 법을 처리를 하고요. 또한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임시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국 현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봤습니다. 대변인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